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법규가 뒤쪽에 별표 남아있는 내용 조금만 하면 요 권도 제가 봤을 땐 끝날 것 같아요. 그쵸? 제 뒤쪽은 약간 이제 암기 부분이다 보니까 몇 번 반복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5개 저장 탱크 외부 구조 설비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5개 저장 탱크는 특정, 자, 몇만 리터? 100만, 준특정 50만. 외에는 그 외에요, 외에. 그죠? 자,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특정 5개 저장 탱크 및 준특정 5개 저장 탱크는 밑에 다음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하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강철판 또는 기계적 성질 및 용접이 있는 재료로 틈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뒤에 나와요. 7하고 8에 나오니까 특정이나 준특정에 대한 건 따로 보고 그 외의 거는 3.2 강철판 또는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에 적합한 재료로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리고 압력 탱크는, 자, 압력 탱크 최대 상용 압력, 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용하는 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한다라는 건, 대기압이라는 건 이제 평상시에 작용하는 제가 압력이라 그랬죠. 그럼 걔를 초과한다라는 건 그만큼 과압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과압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압력이 좀 세게 걸린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 그리고 그죠? 요 시험만 하래요. 그러니까 외의 탱크, 압력 외는 충수 시험만 하면 되고요. 됐나요? 근데 압력 탱크 있죠. 얘를 잘 보십시오. 압력 탱크. 자, 압력 탱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래요? 상용 압력의 1.5배의 10분. 1.5배의 10분. 이 숫자 잘 보십시오. 아셨죠? 네, 1.5에 10분. 그래서 수압시험 했을 때 새거나 변형되면 안 된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런 거, 특히 요거 있죠, 요런 건 숫자 잘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정 5개 저장 탱크의 용접부는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죠? 방사선 투과 시험, 진공 시험, 비파괴 시험에 있어서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 5개 저장 탱크 및 준특정 5개 저장 탱크 외의 탱크는 다음 항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5개 저장 탱크 및 준특정 5개 저장 탱크는 7이나 8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지진이나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지주는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 콘크리트조,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내와 성능이 있는 걸로 꼭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가보면 뭐 준특정이나 특정 외에는 이런 거에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된대요. 네, 읽어보시고요. 자,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저장 탱크는 위험물이 폭발 등에 의해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죠?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내부 가스나 증기를 어디로?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해라. 뭐 저런 것들 하부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죠? 상부입니다, 상부. 그리고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라. 다만 탱크 재질이 부식 우려가 없는 스테인리스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잘 보십시오. 5개 탱크의 밑판을, 자, 여기 애듈러판이나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집안면에 딱 붙여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1에 따라 밑판 외면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밑판을 집안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강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시고, 자, 7호 보겠습니다. 5개 저장 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 항목에 적합한 바에 따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압력 탱크는 최대 상용 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를 초과하는 탱크를 얘기한다. 자, 됐죠? 그 외의 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여기가 보면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 밸브 없는 통기관 기준. 그래서 직경은 몇 미리? 30mm 이상으로 하고 45도 이상 구부려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맞나요? 그리고 인하점이 38도 미만인,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죠? 38도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그 외의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구리망 또는 인하 방지망을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통기관을 그냥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구경이 아까 몇 밀리라 그랬어요? 35mm. 구부릴 때 몇 도? 45도 이상 구부려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30mm 이상으로 하고 45도 이상 구부려라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 38도 미만짜리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화염 방지기를 설치하래요. 화염 방지 장치. 인하점이 38도 미만일 때. 그죠? 이런 기준 나와 있는 거고요. 또 미만. 됐나요? 네. 그 외의 탱크에는 인화 방지 장치 설치하래요. 그죠? 인화 방지 장치. 그 외에는 인화 방지 장치를 설치를 해줘라. 근데 여기 갔을 때 메쉬. 여기가 보면 40 메쉬라고 나와 있죠? 요 메쉬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거름망이 있을 때 요 하나, 얘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름망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 통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런 숫자들 이미 기출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 여기가 보면 뭐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개방. 이거 폐쇄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또 폐쇄했을 때의 경우에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해라.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 단면적은 777.15mm 이상이어야 한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내가 만일 여기다가 대기 밸브를 부착한다. 여기다가 대기 밸브라는 걸 부착하면 이 대기 밸브는 5k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을 하래요. 방금 제가 빨강색으로 써드렸던 건 대기 밸브가 없었던 통기관이고요. 여기는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8.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 탱크에는 위험물의 양을 자동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기밀 부유식 계량 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부유식 계량 장치.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 자, 9. 옥외 저장 탱크 주입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액체 위험물을 옥외 저장 탱크에 주입을 할 때 주입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 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여기가 보면 결합했을 때 위험물이 새지 아니할 것, 주입구에 있는 밸브 또는 뚜껑. 네,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시고 정전기 유효하게 제거하래요. 네, 이런 것들, 휘발유나 벤젠, 그 밖에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 탱크의 주입구 부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이라는 걸 설치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바에도 나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문제로 심화반 때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월 가면 여러분들 심화반 한다 그랬죠. 심화반 때는 제가 저런 걸 가지고 또 문제를 또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십시오. 10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설비. 자, 옥외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는 다음 강목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펌프 설비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뭐를 보유해야 해요? 공지를 보유해라. 공지를 보유해라.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이 펌프 설비에 대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펌프 설비에 대해서 이런 가로치기 있죠.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라.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이 있을 땐 이 3m 안 뛰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 6류일 때 또는 10배 이하의 옥외 저장 탱크의 펌프 설비에 있어서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 않은 거죠. 10배니까. 그죠? 그리고 펌프 설비로부터 옥외 저장 탱크까지의 사이에는 보유공지 너브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유지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이렇게 있고 여기 펌프가 이렇게 있겠죠. 펌프. 요 사이는 3분의 1이래요. 3분의 1. 보유공지에. 그리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고, 맞나요? 펌프 및 이에 부속하는 전동기를 위한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펌프실이라고 하는데 그 펌프실에 벽, 기둥, 바닥, 보는 불연 재료로 한다. 자,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하고,
창리 출입구 갑종을종 나왔네요. 또 그럼 60분 플러스 60분 얘 30분. 그죠? 자, 그리고 유리는 망임 유리. 그리고 펌프실 바닥 주위에는 0.2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해라. 최저부에는 지비설비, 이거 맨날 들어가죠. 최저부 지비설비. 경사지게하고 최저부 지비설비. 펌프실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데 필요한 뭐 하래요? 채광, 조명, 환기 이런 설비 설치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아래 쭉 가보도록 할까요? 아래 쭉 가보면 여기 갔을 때 증기, 그죠? 증기는 5궤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래요. 펌프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 설비에는, 그러니까 펌프실 안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그 직하 집안면의 주위에 0.15m 이상의 턱을 만들고 당의 집안면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는 지비 설비. 최저부 지비 설비, 최저부 지비 설비, 그죠? 이런 것들 최고부로 많이 바꿔놓으니까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12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저장 탱크의 배수관은 탱크 옆판에 설치하래. 옆판. 탱크와 배수관 간의 결합 부분의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면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대요. 원래 일반적으로 배수라는 것 자체가 가장 낮은 부분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밑판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근데 여기 가보면 기본은 옆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밑판으로 바꿔놓으면 헷갈리겠죠. 그쵸? 그래서 옆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옆판에 설치하는 이유는 요거예요. 배수관과 탱크와의 결합 부분이 지진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를 밑이 아니고 어디 옆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우려가 없으면 그냥 밑에 달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같은 데 가보면 이 두 개 바꿔놓은 게 있어요. 얘를 밑판, 얘를 옆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됐죠? 자, 그리고 13번. 네,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14번. 15번, 16번 읽어보시고요. 17 보겠습니다.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자, 보세요. 10배 이상인 5개 탱크 저장소. 육류는 제외예요. 자, 뭐를 설치하래요? 피레침. 피레침. 됐죠? 자, 18. 액체 위험물의 5개 저장 탱크의 주위에는 위험물이 샜을 때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뭐를 설치하래요? 방유제. 맞습니까? 방유제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19. 삼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5개 저장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피복 설비를 꼭 설치를 해주래요. 맞나요? 그래서 삼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이니까 근데 고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방수성으로 꼭 해주래. 또는 여기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만든 뭐를 설치하래요? 피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황화탄소, 요거 특수 인화물이죠. 그죠? 특수 인화물 5개 저장 탱크는 벽 및 바닥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않는 철근 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을 해라.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보기로 출제된 적 있으니까 제가 밑줄 쳐놓은 거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정 5개 저장 탱크 구조, 준특정 5개 저장 탱크 구조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양을 막 늘릴 필요 없으니까. 자, 다음 방유제의 기준입니다. 방유제. 요게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24년, 16년 이렇게 기출이 됐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출이 됐으니까 얘를 좀 잘 보겠습니다. 자, 1호.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5개 탱크 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를 해야 된다. 이황화탄소는 제외. 요거 포함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과목 볼까요? 과목. 여기도 볼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일 땐 110%, 2개 이상일 땐 110%. 이게 방유제를요, 여러분들 위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성을 쌓아두듯이, 뚝을 쌓아두듯이, 그죠? 이 주변을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방유제가. 맞나요? 그럼 얘 용량이 있다 그랬죠? 얘의 몇 프로? 110%를 요 안쪽에 가두는 겁니다. 방유제 안에. 됐나요? 네. 근데 이게 만일 탱크가 2대 있대요. 2대. 그러면
최대 탱크의 110%래. 자, 보시면 나와 있죠, 그죠? 최대인 것의 110%.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집안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최적, 간막의 뚝의 최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최적을 뺀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안쪽에 위험물을 가둬두는 용량을 계산할 때 안쪽에서 이제 우리가 고정 구조물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탱크가 하나가 더 있대요. 방유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방유제 용량을 계산하는 건 결국 이 안쪽에 가둬둘 수 있는 걸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 안쪽에 탱크 기초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 그럼 이런 탱크 기초는 방유제 용량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맞죠? 여러분들 여기에는 위험물이 차지 않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큰 탱크 110% 해주고 나머지 탱크가 또 있잖아요. 이 나머지 탱크에 방유제보다 낮은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도 굳이 방유제 용량에 넣어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방유제가 담당할 수 있는 최적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데 이게 약간 계산 문제 같은 게 나중에 이제 소방설비기사나 이런 자격증 쪽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다 빼주래요. 다 빼주래요. 자, 그리고 방유제는 높이 0.5에서 3, 두께가 0.2, 매설 깊이 1. 요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외워두셔야 돼요. 높이가 0.5에서 3입니다. 즉 방유제를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요 높이 얘기하는 거죠. 요 높이 5에서 3 맞나요? 그리고 요 두께가 얼마래요? 0.2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가 땅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묻는 깊이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요 묻는 깊이를 몇 메타 이상 묻으래요? 1m 이상 묻으랍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방유제와 옥외 저장 탱크 사이의 집안면 아래에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하 매설 깊이를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굳이 1m 이상 묻을 필요가 없다. 불침윤성이라는 건 위험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잘 보십시오. 특히 요 기준, 요 매설 깊이 기준하고 맞죠 여러분들? 높이가 5에서 3이에요. 두께가 2고요. 근데 요거 0.2라는 거 여러분들 2면 너무 두껍잖아요. 그죠? 2m면. 그리고 지하 매설 깊이 묻는 거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방유제 면적은 8만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방유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면적 나오겠죠. 이거 너무 크게 하지 말래. 8만이에요. 8만. 자, 그리고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 저장 탱크의 수 여기다가 다 더했을 때 개수가 몇 개? 10개 이하로 하래. 10개. 자, 근데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 저장 탱크의 용량이 20만 리터 이하고 20만입니다. 20만. 당해 옥외 저장 탱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도에서 200도 미만일 땐 몇 개 이하로 할 수 있대요? 20개 이하로 할 수 있대요. 네. 됐고요. 마 보겠습니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게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해라. 방유제가 이렇게 생겼으면요. 최소한 이 두 면은 뭐와 접해 있을 것? 도로와 접해 있을 것. 그죠? 그리고 여기가 도로 폭이 몇 메타? 최소 3m. 됐죠? 네, 직접 접하게 해라. 다만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 저장 탱크 용량 합계가 20만 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읽어보시고요. 방유제는 옥외 저장 탱크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위험물 탱크가 있으면 방유제와 측벽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방유제에서 옥외 탱크 측벽거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유제와 떨어뜨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15m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높이의 3분의 1. 뭐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띄는 기준 얘기하는 거 여기
높이나 이런 건 주겠죠. 지름도 당연히 줄 거고요. 그리고 방유제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 저장 탱크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 구조로 하래요.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 저장 탱크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는 기준도 있네요. 맞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이 많습니다. 몇만 리터 이상이래요. 1000만 리터 이상. 엄청 많은 거죠, 양이. 그래서 위험물의 양이 이렇게 많다. 몇만 리터 이상으로 1000만 리터 이상으로. 그러면 방유제에는 뭐를 설치하려? 감마기뚜. 그러니까 내가 여기 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탱크 자체가 얘가 1000만 리터 이상이래. 근데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1000만 리터면. 맞습니까? 그러면 얘 주변에다가 아까 우리가 방유제 두르듯이 뚜글 하나 더 쌓아주는 거야. 겉에 방유제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다가 뚜글 하나 더 쌓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차로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적으로 안쪽에 위험물이 샜을 때 얘를 1차로 막아주고 또 샜을 때는 이제 방유제가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마기 뚝은 0.3m 이상으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유제 높이보다 낮게 하래요. 그러니까 아까 방유제 최소 높이가 0.5m였죠. 얘보다 0.2m 낮은 게 0.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3m 이상으로 하고 0.2m 이상 낮게 해라. 근데 이게 만일 안쪽에 탱크가 2억 리터가 넘는다. 위험물의 용량이. 그러면 1m로 할 수 있대. 1m. 그리고 감마기 뚝은 흙이나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감마기 뚝의 용량은 감마기 뚝 안에 설치된 탱크 용량의 10%. 그러니까 내가 만일 여기가 100리터짜리다 라고 한다면 여기 용량은 뭐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 이게 100리터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까 1000만 리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입니다. 그럼 여기 10리터 그럼 방유제 용량은 110리터가 되겠죠. 110%니까 맞죠 여러분들? 이런 기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10%밖에 안 된다. 됐어요. 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여기가 보면 뭐 방유제 또는 감마기 뚝에는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말고 방유제에는 그 내부의 고인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배수구 설치하고 개폐하는 밸브를 방유제 외부에 설치하고 내부 아닙니다. 네, 외부에 설치하고 이런 것도 이제 바꿔놓을 수는 있긴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 탱크에는 카목의 밸브 등의 개폐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요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감마기 뚝에는 출입하기 위해서 계단이나 모를 설치하래요. 경사로. 왜냐면 1m가 넘으면 그 뚝이 한 요 정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좀 힘드니까 점검을 위해 자, 몇 m마다? 50m마다 계단이나 경사로 설치를 해주랍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제가 아까 요거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요 인화성 액체 위험물 요게 요번에 규칙이 좀 바뀌면서 문구가 좀 바뀌었거든요. 요건 바꿔드릴게요 제가. 자 뭐라고 바뀌었냐면요 3, 4, 5류 중 4, 5류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멘트가요. 멘트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잖아요 여러분들. 인화성 액체 위험물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약간 특정 지어준 거죠. 이런 것만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요번에 좀 바뀌었고요. 특례 기준은 굳이 보지 마십시오. 거기 뒤에 다 특례 기준이에요. 그죠? 고인화점 위험물의 옥외 탱크 저장소의 뭐 특례 뒤에 가보면요 이제 뭐 이런 내용들 읽어보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 거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뭐를 동그라미 치시냐면 여기 가보면 이런 거 왜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지 알겠죠? 바뀌었다라는 거 갑종을종 바뀌었다라는 거 이 정도 체크하시고 자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40페이지로 가시면 아세트 알데히드 히드록 요거 바뀐 거죠 그죠? 알데하이드로 바뀌었고 하이드록으로 바뀌었어요. 요거 이제 뒤쪽에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중탱크, 해상탱크 충수시험 특례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너무 많아요 양이.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쪽으로 쭉쭉쭉쭉 다음 페이지로 쭉쭉쭉쭉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썸머리 또 넣어놨죠. 네, 썸머리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복습하실 때 이 정도 복습하시라고 1회독 때는. 아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요거 아까 통기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죠? 통기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한번 더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선생님이 이런 걸 얘기하신 거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보시라고요. 됐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조금 같이 하면서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자, 뒤쪽에 가보면요. 이제 기출문제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먼저 거기에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0배 이하일 때 보유 공지 너비는 5m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들 500배는 맨 위에 있던 거였잖아요. 그럼 몇 메타예요? 3m죠.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5m로 되려면 500배에서 1000배로 가야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리고 5개 탱크 저장소 중 액체 위험물 100만 리터 이상 들어가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특정이라고 하고, 밸브 없는 통기관 지름은 30mm 이상으로 하고 45도 이상 구부려라. 그리고 압력 탱크 외의 탱크는 충수, 압력 탱크는 1.5배에 10분. 아까 제가 이거 잘 보시라고 했던 게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5개 저장 탱크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 5개 저장 탱크는 위험물의 폭발 등에 의하여 탱크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내부의 가스 또는 증기를 상부로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2번 이황화탄소의 5개 저장 탱크는 벽 및 바닥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 콘크리트 수조. 3번 5개 저장 탱크 배수관은 탱크 밑판에 설치해야 한다. 이게 아까 어디였다고요? 옆판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지진에 손상될 우려가 없으면 얘를 밑판에 설치할 수도 있다 그랬죠. 두 개가 바뀐 거죠. 4번 맞고. 됐나요? 다음 5개 탱크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지정 수량 650배를 저장한다. 그럼 650배니까 500배, 500배에서 1000, 500배에서 1000 거기네. 두 번째 칸이네. 3, 5, 5, 5 그죠? 자, 펌프 설비 주변에는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죠. 맞죠? 다만 여기 가보면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육류 또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일 때는 펌프 설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5, 3, 10 이렇게 들어가 있죠. 다음 중 5개 탱크 저장소 방유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면적 나와 있고요. 110% 이런 거 지금 다 나와 있죠. 맞습니까? 이거 다 나와 있죠 지금. 이거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 왜 틀렸습니까? 50m.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만 암기하고 계시면 방유제 기준도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올해 나왔던 문제인데요. 높이부터 벌써 틀렸죠? 여기가 몇이에요? 0.5.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보셔야 돼요. 규칙은 많이 보시고 많이 암기하시고 숫자 위주로 조금 암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자, 다음 가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옥내 탱크 저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옥내 탱크 저장소는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가고요. 우리 지하 탱크 저장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하 탱크 저장소 하고 이동 탱크 저장소까지 쭉 해서 뒤쪽에 남아있는 우리 그 별표 있죠? 별표 내용을 조금 보고 법규도 다음 주에 제가 끝낼 겁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끝나면 제가 요약자료 여러분들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규는. 그래서 법규는 또 전체적인 내용 한번 또 제가 요약자료 나눠드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또 제가 한번 체크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일단 진도 잘 따라오시고 필요한 부분 암기해 주시고 됐습니다. 자, 됐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하고 좀 쉬었다가 별표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